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일만 미쳐라 7일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머니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를 기준할 수 있는 가치 수단인데요. 자,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자꾸 정의해 나가면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기존과는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돈이라는 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면서 또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흥분도 되고 행복하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각자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터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돈과 너가 생각하는 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의 효용 가치,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라는 수단에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비슷해요.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사고자 하는 것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치를 가늠한다. 즉, 나에게 돈이란 가치는 뭔가라는 질문으로 또 한번 치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란 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인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사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돈이란 각 경제 주체의 거래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돈은 우리가 종이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체가 없어요. 금융 전산으로, 즉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숫자로. 내 통장에 얼마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통장에 숫자로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을 통해 의식주와 관련된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자, 돈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은 의식주, 즉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관련된 어떤 제품의 거래와 교환된다는 것이죠. 또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오가면 숫자로 이루어진 돈의 교환과 증감이 이루어진다. 증가되고 감소된다는 거고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경제 주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 각각을 의미하는 거죠. 혹은 타인의 가게, 기업, 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행위가 각 주체 간의 거래 수단으로 숫자로 이루어진 돈으로 교환됨으로 인해서 내 주체의 나의 돈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라는 것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이 명확해져야만, 아, 돈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각 개개인의 주체들이 서로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많아지면 증가되는 거고 적어지면 감소된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추상적인 숫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번 봅시다. 돈은 법처럼 존재는 하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허무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은 법처럼 존재는 해. 근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캐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캐치한 게 있거든요. 또 한번 봅시다. 이건 계속 살펴볼게요. 당장 지갑에서 꺼내서 보고 만질 수는 있어요. 나 돈이 있는데? 지갑에 종이 돈이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돈의 일부분, 1000분의 1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며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즉 추상 가치에 대한 증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이 조각은 그냥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가치의 증서라는 거예요. 또 법률 서적이, 즉 법을 공부하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법률 서적이 있는데 그 책이 법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돈을 굳이 정의하면 물건을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사회가 약속해 숫자로 정량한 가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약속. 자, 그래서 돈은 곧 신용이라는 거예요. 돈은 사회가 약속한 숫자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신용, 신뢰라는 겁니다.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용 한도라고 얘기하죠. 자, 신용의 한도라는 건 뭡니까? 그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 수치적인 정도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요 정도 선에서는 돈을 빌려줘도 사고가 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신용이라는 겁니다. 돈은 필시적으로 뭐와 붙어 있습니까? 신용. 신용. 요거 계속 제가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또 화폐는 그 가치를 인쇄해서 물리적으로 표현한 증서 같은 개념이죠.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하지 말아야 될 까닭은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사고방식의 전환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이 생긴 덕분에 어떻습니까? 재력을 잠시 빌리는 대출이라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또 빌린 것을 다시 갚으리란 믿음의 개념인 신용. 여기서 다루고 있죠. 이제 신용 등장했어요. 이러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경제활동은 단순한 물품 거래 차원을 넘어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세계로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에서. 인류는 처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가 자급자족을 했어요. 자급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 만들어낸 것으로 의식 활동이 불가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불가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너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좀 맞바꿔서 우리가 삶을 좀 다양성 있게, 풍요롭게, 좀 체계적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물 교환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또 다양한 품목들과 좀 많이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폐라는 걸 등장시키게 돼요. 조개 껍데기도 등장하게 되고, 금도 등장하게 되고, 은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등장이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이제 거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화폐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약속된 증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돈이라고 불려지는 이 머니가 되는 겁니다. 커런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화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폐는 또 어떤 개념이냐? 돈은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큰 선물이다. 돈은 화폐라고도 한다. 돈은 화폐 일부지만 화폐 전체적인 절대 가치는 또 아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 돈이 만들어졌고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형태는 진화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개 껍데기도 이루어졌고 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으로 그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이 그냥 종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개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샬과 함께 근대 경제학 이론의 한 기둥인 한계 효용 개념, 이건 여러분들 어렵게 그냥 듣고만 가세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맹거는 화폐는 물물 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게 탄생한 발명품으로 간주했다. 흔히 화폐를 인체에 있어 혈액의 역할로 비유한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경제의 핏줄인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요걸 경제학 용어로는 약간의 어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돈맥경화라고 얘기해요. 우리 피가 굳으면 동맥경화라고 얘기하죠. 피가 이제 혈관에 막히게 되고 굳게 되면 피가 돌지 못하면 동맥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흐르지 못하면 돈맥경화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거 독일이나 지금 현재 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초인플레이션이죠. 내가 휴지를 사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이 쪼가리 돈 있죠? 이걸 한 수레를 가져가도 휴지를 교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우리의 가정에 대비해보면 어떨까요?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충분하다,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뭘 한 거죠? 돈을 참 잘 관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돈을 잘 못 관리한 거죠. 다른 말로 신용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신용이 없다고? 나 신용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금융기관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평가받을 수가 있죠. 아니, 감히 금융기관 지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첫 번째, 마인드셋. 요게 중요합니다. 부자들은요, 금융기관의 이 평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요? 금융기관의 평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요 개념과 같습니다. 나 이거 아는데요. 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요건 그들이 아는 착각하는 알미죠.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은 뭘 합니까? 그 아는 개념을 적용해서 하죠. 돈도 마찬가지만 겁니다. 내가 이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진 않는데 신용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돈을 좀 빌리라고 독촉하게 만든. 어떤 조건으로 당신이 돈을 빌릴 수 있게끔 내가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가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용이 좋으니까. 그들은 이들의 평가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지만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뤄야 되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종이 쪼가리고 추상적 개념이구나. 둘, 돈이라는 건 결국 신용이라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거는
가정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나는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 신용은 어떤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동안 그리고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이며 나는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 15분 첫 번째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5분 학습입니다. 5분 학습.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제 5분 학습. 아이고. 자, 이제 지난 시간 척추교정용 속옷이라는 우주 최초의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특허라는 개념을 살펴봤고 획득 절차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우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의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제품에 적용된 기술인 골반 교정용 속옷이라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해를 잠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척추가 교정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두 번째, 골반이 교정이 되는 기술이 있어. 그죠? 자, 그럼 골반이 교정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척추 교정과 골반 교정은 별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척추라는 건 척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골반이라는 건 뭐죠? 척추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보행과 활동에 가장 안정화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뼈가 골반이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 골반이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대사를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 몸에서 기반이 되어주는 곳이 골반이며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 보호해야 되는 기능 그리고 우리 몸의 체형이 변하거나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뼈 이게 골반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무너지면 척추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의 다양한 안정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지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장기의 위치가 바뀔 수 있게 되며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대사의 흐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골반이라는 것이 장기라 불려지는 것인데 이 골반을 바로 잡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건 특허증이에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골반이라는 장기를 얼마만큼 위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허가 얼만큼 위대해지는지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기술 상당히 좋은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종이 조각이면 난 비전문가인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며 골반이 바로 잡힌다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왜 골반이 교정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야 내 고객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 에스테틱 전문가, 우리 원장님 출신의 창업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수기로 혹은 어떤 기법으로 골반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훌륭한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고객은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골반이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이 기술은 뭡니까?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특허, 척추 교정용 속옷, 두 번째 골반 교정용 속옷.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 집착하지 맙시다. 기술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속옷이란 단어.
언더웨어일까요? 이 특허 권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주식회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고 돼 있죠. 발명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승하라고 돼 있죠. 이지혜 대표님 본명입니다.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발명자, 특허권자 저 있죠. 자, 이 특허권자는 왜 속옷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출원을 했을까라는 의미입니다. 척추 교정용 의료기도 가능하죠. 척추 교정용 뭡니까? 교정기도 가능하고 척추 교정용 직물도 가능하고 뭐든 뭐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요? 근데 왜 속에 입어서 24시간 동안 우리 몸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속에 입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속옷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으로 혹시나 삼고 있는 뭐 기능성 보정 속옷, 란제리, 언더웨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 의미로 그냥 속에 입는 거, 속에 입음으로 인해서 골반이 교정이 되고 척추가 교정이 되는 거,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의미로 출원을 했고 획득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정 속옷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객들이 들었을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최대한 안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속에 있는 개념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이 기술은 골반을 바로잡는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8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정의 오늘 새롭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